다음은요. 사회 분야 기사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두 목숨을 잃은 대학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강변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대학생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어제 경찰이 몇 가지 내용을 좀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강 사망 대학생은 익사다. 목격자 없는 40여 분 마지막 퍼즐로 남아있다. 자, 국가수가 정밀부검 결과를 경찰에 줬고요. 경찰이 그 내용을 좀 공개를 한 겁니다. 익사다. 익사로 나왔다. 그리고 음주 후에 2~3시간 내에 숨졌다. 그리고 머리 상처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인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친구 A씨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숨진 대학생과 계속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그 당일, 일이 있었던 당일 오전 3시 30분 전화 통화를 한 것은 확인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후 2명 모습을 본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4시 20분. 그러니까 한 40여 분이 흐른 뒤죠. 잠든 A씨만 별도로 목격이 된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이 A씨가 강에 빠질 것 같아서 깨웠다 이런 취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요 전까지는 3시 30분 전까지는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3시 10분에 혼자 있었던 건데 그럼 이 사이에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이 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익사라고 판명이 된다면 이 숨진 대학생은 어떻게 물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 이런 게 아직은 퍼즐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먼저 영상 하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압축이 되고 있는 거는 수사를 잘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만 밝혀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고요. 최윤정 변호사, 경찰에서 이제 조사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어느 방향 그리고 어느 점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둘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예. 사망한 원인이 뭐냐. 또 하나가 사망한 경위가 어떻게 되냐. 두 군데인데 예. 그중에 가장 큰 그 원인 하나 중에 하나가 사인이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과수에 의해 가지고 익사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타살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시신의 그러니까 머리 사고가 아니라 혹시 사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간 머리 쪽에 이제 두 군데에 의혹이었어요. 어떤 이렇게 그 피부가 터진 예, 열창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급속히 제기됐었는데 그것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수가 없고 결국 이제 그 익사인지 여부 같은 예. 경우에는 그 폐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 위에 물질이 들어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피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익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물에 들어갔는가? 이제는 이 그 사망 경위에 대해서 밝히는 게 가장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4월 25일 날 새벽 3시 38분부터 이게 그 4시 33분까지 한 40분간에 대해서 그 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근에 있던 그 사람들이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든가 직접 목격했는 목격담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40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목격이나 없는 이런 게 것이죠. 아직 안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런데 최초의 어떤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시간이 좁혀졌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새로운 이 부분에 대한 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나아가서 지금 보면은 그 관련되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같이 있었던 친구의 어떤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들에 대한 각종 어떤 통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과연 정말 이것이 이 죽은 이 피해자가 본인이 직접 그 발로 걸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간단히 말하면 사고인지 사건인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경찰 수사가 되는데 경찰 수사도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휴대폰은 친구 휴대폰은 지금 못 찾았죠. 사실 네네.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못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아무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예. 하실 말씀 있어요? 예, 김종욱 간단하게. 국장님. 예. 왜냐하면 이제 저 사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안타까운 죽음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표시하는데 예. 제가 이제 기자를 하면서 사건 기자, 그러니까 경찰 기자를 하면서 여러 사건 현장들을 다녀봤었거든요. 그렇죠. 좀 약간 좀 젊은 시절에는 사건을 많이 하죠. 기자들이. 많이 하죠. 예. 범죄 현장에 많이 가는데 예. 근데 그 범죄 현장에 가서 보면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저희가 알기에는 이게 범죄나 혹은 죽음에 대한 거니까 제가 묘사를 할 수는 없는데 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예. 그거를 그냥 보도를 보거나 그다음에 그냥 전해 들은 말로 추측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너무 또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네요.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고 예. 그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 지금 관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이고 예. 자기 가족 같은 생각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겠지만 예. 너무 과도한 추측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경찰이나 국가수의 그 예. 과학적인 증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건 미궁에 빠져버리고 예.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좀 감정을 자제하면서 지켜봐주는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그렇죠. 이런 일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팩트 그리고 정확한 진실이죠, 지금. 뭐 경찰이 사실 뭐 경찰에도 또 지적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지금 차근차근 뭔가를 밟아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이 일이 생긴 이후에 그리고 또 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한강 치맥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논쟁처럼 좀 나오는데 벌써 기사는 하나는 좀 이렇습니다. 한강 치맥 앞으로 못 하나요? 서울시가 뭐 이거 검토하겠다고 금주 한강변에서 금주 조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논쟁이 붙었는데 여기 보면 이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죠. 찬성하는 쪽은 아니 왜 공원에서 꼭 술을 마셔야 합니까? 마시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술 파는 곳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래로 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술에 관대한 문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너무 관대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주를 해야 된다. 한강에서. 이런 찬성하시는 분이고요.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 보면 제목으로 돼 있죠. 아니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힘도 드는데 일상 속 작은 행복까지 이거 막으려고 합니까? 이런 것도 나라에서 규제합니까? 이런 반발이에요. 여기 보면 아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 나는데요. 또 다른 데 가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강변의 금주를 전면 금지가 해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밤 시간, 아주 늦은 밤 시간대면 규제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의견 제시도 있어요. 관련돼서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찬반 의견이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반대는 맥주 한 잔도 못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찬성은 물가 근처 음주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좀 한강공원 일대 금주구역 지정 검토한다. 이거에 대한 찬반 의견입니다. 주홍 교수님하고 김구락 교수님 의견 좀 주십시오. 먼저 주홍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고인의 이번에 사망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인데 예. 그게 갑자기 너무 급조된 어떤 지정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서울시 설명은 네. 코로나 방역 뭐 이걸 좀 강조를 했어요. 방역 차원이다. 네. 예. 근데 방역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저기를 만약에 금주구역 지정하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밀폐된 곳에서 지금 음주 문화를 즐기게 되는데 예. 홍대나 이런 곳에 가면은 더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니까요. 그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급조된 느낌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예전부터 이 이야기는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찬성의 이론들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에서 강가에서 그렇다라면은 안전장치라든지 펜스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항상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없이 갑자기 금주구역을 지정한다는 건 되게 아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뉴욕과 비교를 하는데요. 미국 뉴욕은 공공장소에서 이제 음주하게 되면 최대 $1,000 정도의 벌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예. 뉴욕과 미국의 상황에서는 총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근데 반증하는 거는 한국의 술 문화가 관대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문화가 그리고 치안이 여전히 좀 안전적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반증해주는 움직임도 있기 상대적으로 때문에 괜찮죠, 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주구역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보다는 안전장치 마련과 그리고 판매를 음주량을 좀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쿼터제로 음주 시간을 제한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자율과 규제 사이에서의 묘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홍 교수님은 하더라도 일부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구락 교수님.
저는 그냥 치맥 허용해야 된다. 지금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지금 유지해야 된다, 네.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어떤 규제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화고요. 예. 우리가 지금 뉴욕 얘기하셨지만 금지가 돼 있죠. 술을 못 먹습니다. 예. 그렇다고 안 먹습니까? 그 브라운백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넣고서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화가 이미 돼 있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강가에서 예. 편안하게 뭐 맥주 한 잔에도 먹을 수 있는 특히나 야간에 예.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치안이 그 정도로 이제 안정이 돼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능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편안한 휴식처의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약간 절제된 음주 문화의 어떤 것들을 확산시켜서 더 이상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이제 없어야 되는 그런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여기서 규제한다고 규제가 또 규제를 낳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불편함을 주고 또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장점도 또 예.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도 이 주제를 좀 짧게 다뤄봤거든요. 그때는 패널분들께서 대부분 약간 이거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규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요. 확실히 이게 찬반 논쟁이 좀 되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의견도 이렇게 갈리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